자, 우리 157페이지네요. 자, 157페이지는 지대론입니다. 이 지대론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책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157페이지에 지대와 직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지대라고 나오죠. 네, 지대 밑줄 치고요. 지대의 뜻은 좀 알아야 되겠죠. 지대는 토지 사용료입니다. 토지 사용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를 사용한 대가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 줄 하나 칠게요. 지대는 토지 사용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유량이죠. 유량. 그 뒤에 유량이라고 되어 있죠. 유량 동그라미. 자, 지가는 토지의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둘째 줄에 가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절량이죠. 절량이고, 그 밑에 보면 식이 이런 식이 있네요.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한 거거든요. 자, 이게 나중에 이 식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 투자론 가면 좀 다시 한번 나올 거고, 지금 여기서는 자,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지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우리가 분모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럼 여기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자가 커지면 같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가와 이자율은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네.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움직일 때 이 둘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방향이 반대. 그럼 이들은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자하고는 항상 비례관계고 얘하고 분모하고는 반비례관계예요. 모든 식이 다 그래요. 그렇죠? 좀 오해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6은 2분의 12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한번 키워볼게요. 3으로 키워볼게요. 그럼 3분의 12는 얼만데요? 4잖아요. 밑에 게 커지니까 이게 작아지죠. 맞습니까? 그래. 네, 안 되면 뭐 저는 뭐 외우고 식 자주 나옵니다. 저런 식은 분모하고는 반비례 관계 있는 거. 자, 그 다음 넘길게요. 자, 이 지대론에서는 지대 결정 이론이 중요해요. 지대 결정 이론. 우리 책에 보시면 네, 158페이지죠. 그 밑에 지대 결정 이론이라고 있죠. 거기 네모하시고요. 별표 2개 합니다. 우리 지대론은 여기서 시험에 출제가 그게 다 되고 있다. 이 지대 결정 이론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농경지 지대론과 도시 지대론. 요거는 농사 짓는 농지에 대한 지대론이고, 이건 도시 토지에 대한 지대론이라는 뜻입니다. 농경지 지대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대 결정 이론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농경지 지대론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거기 159페이지에 차액 지대설, 절대 지대설, 넘기시면 위치 지대설이라고 있어요. 이 세 개가 농경지 지대설입니다. 자,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럼 이 농경지 지대론 하기 전에 우리 159페이지 그 위에 보면 참고에 지대 논쟁이라고 있죠. 거기 별표 하나 하세요.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되는데, 꼭 아셔야 된다. 근데 거기 보면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죠. 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는 경제학에 있는 학파들이에요. 우리가 뭐 무술에 보면 소림파, 무당파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경제학에도 보면 학파들이 있다고요. 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는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둘이 의견이 부딪히는 애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반대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거하고
신고전학파 주장하는 바 밑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고전학파의 둘째 줄 보시면 지대는 잉여 돼 있나요? 네, 그게 줄치고 별표입니다.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여기서 잉여라는 거는 불로소득이라고도 돼 있고 남는 거란 얘기잖아. 잉여라는 거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윤을 의미합니다. 이윤. 초과이윤. 초과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른쪽 신고전학파를 보면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생산비용, 비용이라고 돼 있죠.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봐요. 생산비용으로 봐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가격 있잖아요. 한 개 1,000원 하는 물건이에요. 한 개 1,000원 하는 물건을 팔면 나는 200원의 이윤이 생겨. 1,000원짜리 팔면 200원의 이윤이 생겨요. 제가 조금 전에 고전학파는 지대를 이윤이라고 봤죠. 그럼 내가 가격을 올리잖아요. 가격을 올리면 이윤도 커집니까? 가격 올리면 남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가격 올리면 난 남는 게 많지.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별거 없어. 공부 별거 없어. 그러면 아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이윤으로 본다 했으니까 가격을 올리면 지대가 올라가겠네. 맞아요?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봐요. 생산물, 그 밑에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보이세요? 그렇죠. 생산물 가격을 올리면 지대가 올라가고 생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지대가 내려가고 이런 뜻이죠.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줄치고 별표입니다. 자,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지대를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줄치고 별표입니다. 이 두 개는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토지, 노동, 자본 구분 O. 신고전학파는 토지, 노동, 자본 구분 X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위에 제가 새로 적어 드릴 테니까 이 말이 맞고 틀리고 해서 지우는 게 아니고 표현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 위에다 다시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적는 것처럼 적으세요. 자,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가 있는데 자, 우리가 생산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생산물을 만들 때 필요한 거를 얘기해요. 생산재라고도 그래요. 생산물 만들 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 생산물 만들 때 토지 필요합니까? 토지가 있어야 뭐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잖아요. 토지 있어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되나요? 자본이 필요하죠. 사람의 노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대표적인 생산 요소라 불러요. 자,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자본과 노동으로 봅니다. 저희는 3분법, 얘들은 2분법이라 그래요. 뭐가 없어요? 토지가 없죠. 그럼 토지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토지가.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의 일종으로 봐요.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게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토지, 노동, 자본 세 개를 다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표현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표현이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3분법, 신고전학파는 2분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토지주인 지주들을 자본가라 부릅니다. 토지는 자본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고요? 고전학파는, 보고 얘기해도 돼.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 신고전학파는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 지금 보면서 외워. 왜 또 비용이라고 그래?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고요?
잉여. 신고전학파는요? 다시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 신고전학파는? 그렇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고전학파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신고전학파는요? 네, 지금 보면서 자꾸 외우려 하세요. 지금 보면서 자꾸 외우려고 그러세요. 집에 가서 하려 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이 농경지 지대론 해보겠습니다. 농경지 지대론. 이거 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농경지 지대론은. 자, 농경지 지대론은 세 개의 이론이 나옵니다. 세 개의 이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차액 지대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할 때는 읽어보세요. 언제 읽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딱 큰 소리로 읽으라고. 읽어야 돼. 두 번째가 뭡니까? 절대지대론, 절대지대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절대지대론, 절대지대설. 세 번째가 위치지대론, 위치지대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슨 지대론이라고요? 농경지 지대론이라고요. 이 세 개는 농지, 농사 짓는 땅에 대한 지대론이라고요. 지대가 뭐라고요? 그렇지, 사용료.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예사로 안 듣고 있겠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요. 지금 지대론을 하는데 지대가 뭔지를 모르고 들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지대론을 공부하는데 지대가 뭔지를 몰라. 그건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대론을 공부할 때는 지대의 뜻이 항상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무슨 지대론 하겠다고요? 농경지 지대론 하겠다고요. 근데 그런 걸 관심도 없이 그냥 쭉 듣고 있어. 나중 되면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지금 농경지 지대론 하고 있어. 농사 짓는 토지에 대한 지대론. 맞아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제 첫 번째로. 그래. 그럼 이제 지대론 중에 지금 농경지 지대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액지대설을 저 사람이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나가는 수험생들은 그럼 차액지대설이 뭐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차액지대론이 뭘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듣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수험생이다. 그런데 궁금증이 없이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수험생이다.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관심이 듣고 있는 거 최악의 수험생이다. 3등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몇 등급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꾸 거기 되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수업은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업 자체가 내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차액 기대설이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생각해 본다. 항상 이름에 뜻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름에. 그럼 차액 지대설이니까 차액이라는 거 뭐 차이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차액 지대설 저기는 뭔가 차이 가지고 얘기하는가 보다. 이런 감을 잡으면 좋죠. 무슨 차이가 있나 본데 저기? 차이. 이 차액 지대로는 리카도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리카도는 고전학파입니다. 고전학파. 오늘부터 학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학자들 외워야 됩니다. 차액 지대설 리카도 고전학파. 뭐 어떻게 외우든 외우세요. 차리고를 외우든 뭐 어떻게 하든 차리고를 외우든 뭐 어떻게 앞글자를 따든 어떻게 하든 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차액 지대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두 가지. 자, 이 리카도는요, 토지마다 지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토지 사용료가 다르겠죠? 그 리카도는 왜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가 날까? 지대가 차이 나는 원인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대 차이 원인. 지대 차이 원인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비옥도란 말 아세요? 비옥도? 토지가 비옥도가 좋다. 그 말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된다. 비옥도가 떨어진다, 낮다. 그러면 씨를 뿌려도 농사가 잘 안 된다. 척박한 땅이라 그러죠. 그럼 토지마다 비옥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가 지대의 차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액 지대설 딱 나오면요. 비옥도 차이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차액 지대설 그러면 비옥도 차이. 비옥도 이 글자를 잊어먹지 마세요. 비옥도. 자, 그 다음 한계지라는 게 있어요. 한계지를 최열등지라고도 그럽니다. 한계지 최열등지는 뭐냐면 토지가 비옥도가 다르다 그랬죠. 근데 토지들 중에 비옥도가 제일 낮은 땅,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땅, 최열등지라 그랬잖아요. 제일 비옥도가 떨어지는 땅, 이런 토지를 한계지 최열등지라 불러요. 근데 리카도는 이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비옥도가 제일 낮은 땅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무지대라 그러죠. 없을 무자 써가지고 지대가 없다. 그래서 차액지대설에서는요, 이 두 개를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아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고요? 잉여. 그리고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리카도 무슨 파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차액 지대론에 의하면 지대를 잉여로 본다. 맞아요? 이 사람 무슨 파니까?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봐봐요. 뭐라죠? 그렇죠. 적혀 있잖아요. 고전학파 생산물 가격 지대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 고전학파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은 이 차액 지대설도 고전학파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도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외우고 시작한 거야. 그거는 모든 고전학파에 다 적용이 돼. 안 그러면 나올 때마다 다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잖아요. 리카도는 고전학파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책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안 되면 또 따로따로 그 비생산적이잖아. 따로따로 외우는 거는. 자, 159 차액지대설 네모 리카도 밑줄 옆에 고전학파 적으시고요. 자, 그 1번 볼까요? 자, 제가 줄 치고 체크하는 데 항상 합니다.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비옥도와 위치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있으며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하여 차액지대설을 정립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시험에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이렇게 내요.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하고 이렇게 낸다고요. 리카도는 하면서 이렇게 낸다고요. 하지만 이 지문 중에 가장 중요한 글자는 뭐다? 그래, 거기를 동그라미 하고 별표해야 돼. 그럼 시험 지문에 수학 체감 법칙이라는 것도 잘 나와요. 잘 나오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중요한 글자는 뭐다? 비옥도다. 비옥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카도 차액지대설 비옥도, 리카도 차액지대설 비옥도 이런 식으로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글자는 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오른쪽 기출 한번 봐봐요. 기출 1번.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딱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비옥도라는 말이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있습니까? 네. 있죠. 그럼 오죠. 이 지문은. 읽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비옥도라는 글자를 모르면 말짱 꽝이다. 이건.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하나, 둘, 셋, 셋째 줄.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줄치고 그게 별표입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리고 3번도 중요한데,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해. 하지만 이거는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거기 지대를 뭘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지대는 불로소득 잉여. 곡물 가격,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 맞아요? 중요해요. 중요해. 하지만 우리 위에서 외우고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리카르도는 무슨 파니까? 고전학파니까. 안 그러면 줄을 치시든지. 그때 뭐 따로따로 다 외우든지 안 되면. 자, 그 다음 절대지대설입니다. 이 사람도 두 개가 중요합니다. 자, 절대지대론 마르크스입니다. 이 사람은 신고전학파입니다. 신고전학파. 자, 조금 전에 리카르도는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마르크스가 보니까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책에 159페이지 양가로 2번 절대지대설 네모 마르크스 밑줄 옆에 신고전학파 적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별표거든요. 한계지에서도 줄치고 지대가 발생한다. 그게 줄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리카르도는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비옥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마르크스가 보니까 한계지에서도 농부들이 지대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계지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은 지대 차이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르크스는 그럼 지대가 왜 발생하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네? 여러분,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면 다른 토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안 그래요? 가장 안 좋은 땅도 지금 지대를 내고 있는데 나머지 토지들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대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크스는 지대 차이 원인을 관심 가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대가 왜 발생할까? 이거를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유권 때문이다. 토지마다 주인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지대를 내라고 요구를 하니까 지대를 안 낼 수가 없죠.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 내라는데 여기 한계지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토지마다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이 소유권으로 인하여 지주가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즉 토지 사유화. 사유화가 뭡니까? 개인 소유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지주를 아주 나쁘게 보죠. 지주를. 착취계급으로 봅니다. 농부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부과해가지고 계속 농부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대를 자꾸 올리니까 아까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대를 자꾸 올리니까 밀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신고전학파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주를 나쁘게 보고 문제는 이 사유화가 문제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마르크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토지는 몰수해야 된다. 사유재산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협동농장에서 같이 농사를 지어서 나눠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두 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마르크스는요, 토지는 비옥도, 생산력, 이거는 지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응? 결국 지대하고 관계되는 건 뭐가 중요하다? 소유권, 사유화, 소유권을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자, 책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마르크스는 지대는 토지의 소유 자체, 소유 동그라미 해야 돼요. 소유.
소유기 별표 딱 해. 소유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냥 절대지대설이에요. 소유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지대설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소유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 때문에 받는 이렇게 나오죠. 지주들이 요구를 하니까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토지의 사유화 이런 말 보이세요? 네, 그게 줄치고요. 다 됐어요. 자, 그리고 신고전학판 아까 지대를 비용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신고전학파니까 마르크스는 신고전학파니까 지대가 곡물 가격,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지대는 비용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고전학파니까. 자, 넘깁니다. 자, 위치지대론 보겠습니다. 자, 위치지대로는 튀넨. 이 사람 고전학파예요. 튀넨, 고전학파. 아까 리카도도 무슨 파라고요? 고전학파. 친구네. 같은 파네. 그러면은 튀넨은 리카도의 주장을 인정할까요? 반대할까요? 인정합니다. 튀넨도 토지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해요. 한 개의 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지, 한 개의 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를 잉여로 본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을 봐봐요. 위치지대론이죠.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 주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지대론 하고 있잖아. 그럼 지대하고 위치를 한번 연결시켜 봐봐. 위치가 다르면 지대도 다르다. 이게 이 사람 결론이죠. 그게 위치지대론이잖아. 토지는 위치가 달라지면 지대도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튀넨 한번 볼게요. 이 튀넨이라는 사람은 좀 유명해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유명하지만 튀넨은 다른 이론에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튀넨. 이 튀넨이라는 사람은 고립국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립국 이론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고립국 그러면 튀넨이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립국 그러면 튀넨이야. 튀넨. 이 튀넨이라는 사람은 농장을 사가지고 직접 실험도 해요. 자, 여기가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중심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시장이라고 그래요. 시장. 튀넨은 이 시장 중심지를 중심으로, 자, 우리 이런 걸 동심원이라 그러거든요. 중심이 똑같은 원, 이런 걸 동심원이라 그래요. 동심원. 농업지역은 이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농업지역이 형성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튀넨은 고립국이라는 이론에서 동심원 모양으로 농업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그럼 그걸 다 외우기 힘들면 동심원 이 정도 하나만. 튀넨은 동심원이구나.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어야지. 자, 여기 A라는 토지가 있어요. A라는 토지. 자, 그리고 여기 B라는 토지가 있어요. B라는 토지. A 토지, B 토지. 그러면 이 토지와 A와 B가 있잖아요. 비옥도가 똑같아. 비옥도가 동일해. 비옥도가. 그러면 리카도에 의하면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가 지대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가 차이가 나야 돼요? 지대가 같아야 돼요? 리카도에 의하면 같아야 되죠. 근데 튀넨이 보니까 A와 B가 비옥도가 똑같은데도 지대가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비옥도가 동일한데도
지대가 차이 난단 말이야. 리카르도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리카르도 이론 가지고는. 그래서 이걸 설명한 사람이 티넨입니다. 티넨은 토지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뭐가 다르면? 그렇죠. 위치가 다르면 지대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이전에는 위치라는 개념을 지대에 도입한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처음으로 티넨이 위치 개념을 지대에다 도입했어요. 그러면 위치가 다르면 지대가 왜 다르냐? 이게 포인트겠네. 자, 봅니다. 자, 이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농사 짓는 사회. 그러면 이 A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시장에 가지고 와가지고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 토지에서의 농작물도 시장에 갖고 와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이거 지고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차, 우마차라 그러죠. 소가 끈다든지 말이 끈다든지 하는 마차에 실어가지고 싣고 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할까요? 그걸 수송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송비. 수송비란 말이 중요해요. 티는 딱 나오면 수송비야. 수송비란 말이야. 수송비. 이 이전 학자들은 수송비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럼 봐봐요. A에서 중심지까지 올 때의 수송비하고 B에서 중심지 시장까지 올 때의 수송비가 다르겠죠? 어떤 게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A가 수송비가 많이 들지 않게. 거리가 머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는 대신에 지대가 쌉니다. 수송비도 많이 드는데 지대도 비싸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B는요. 수송비가 얼마 안 되죠? 그리고 그 대신 지대는 어떻다? 비싸다. 자, 정리. 결론. 그럼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상승한다, 지대는 하락한다. 중심은 지대가 비싸고 외곽은 지대가 싸. 이걸 처음 얘기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린 지금은 다 알지만. 그럼 그 싼 이유가 뭐 때문이다? 수송비 때문이다. 수송비 차이가 지대를 차이 나게 한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T는 다른 거 없어요. 중심은 지대가 비싸. 외곽은 지대가 제일 싸. 그 이유는요. 중심은 수송비가 싸니까 그 대신 지대가 비싸고 외곽은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그 대신 지대가 싸다. 오케이? 이게 답니다. 책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대로는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 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한 문제는 지문이 몇 개다? 5개예요. 6개, 7개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출제자가. 그렇다고 이 지대론을 2문제, 3문제 낼 수도 없어요. 다른 데도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대론 한 문제 내거든? 그러면 지대론에서 제가 농경지 지대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농경지 지대론 보니까 지금 3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제 방식을 가만히 보라고요. 하나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거고, 뭐 둘 하나 낼 수도 있을 거고, 맞습니까? 하나 내고 나머지 2개는 뭐 쉬운 거 하나 뭐 물어볼 수 있을 거고. 맞아요? 결국은 각 이론마다 물어봐봤자 1개 또는 2개란 말입니다. 지금 2개 적어 드렸잖아요. 2개 적어 드렸잖아요. 여기 좀 더 제가 줄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외에서 내기가 힘들다. 아니, 출제자가 차액지대에서 해서 1개 또는 2개 물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물어봐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비두고 딴 걸 자꾸 봐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차액지대에서는 비옥도 한계지 지대 없다. 절대지대에서는 소유, 한계지에서 지대가 있다. 위치지대설,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지대가 싸다. 그 이유는 수송비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예사로 여기고 그냥 대충이 아니고 그냥 알고 있다고 넘어가 이해한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 이해됐어. 내가 알고 있구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된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자, 책 볼게요. 자, 위치지대설, 고립국, 동그라미, 티넨, 고전학파입니다. 고전학파. 자, 1번 볼게요. 줄 칠 필요 없어요.
튀넨만 동그라미 딱 하시고, 튀넨, 사람이 딱 나오면, 튀넨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구나.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론에 뭐를 추가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위치 동그라미. 위치 동그라미. 더 이상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위치 나왔네. 오케이. 위치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뒤에 것들은 그냥 설명이야.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별표입니다. 지금 튀넨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른 뭐라고 나오죠? 수송비 동그라미. 별표죠. 앞에 거리도 동그라미 해도 괜찮아요. 우리 수송비는 거리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자, 둘째 줄에. 자, 지금부터 줄 쳐야 돼. 지대는 밑줄.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그 밑에 줄. 지대는 높아지며 외곽으로 갈수록 밑줄. 지대는 낮아진다. 맞습니까? 결론은 딱 이렇게 내리는 거야. 중심이 지대가 제일 비싸.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싸. 딱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왜? 이유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저 앞으로 다시 갈게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 앞에 수송비가 감소함으로 괄호. 수송비가 감소하니까 지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증가함으로 수송비 증가 괄호.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그 대신 지대는 어떻게 된다? 수송비가 감소할수록 지대는 높아지고 수송비가 증가하면 지대는 낮아진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그렇게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잖아. 수송비가 올라가면 지대는 싸고 수송비가 적게 들면 지대는 비싸고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밑에 쭉 무슨 말 나오지? 3번, 4번, 5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료 나간 거 있죠? 있어요? 오늘 4회 나갔어요? 4회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차액 지대설은 한 개의 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 지대설은 발생 안 해. 안 해. 15번. 지대의 발생 원인을 토지 사유화에서 찾는. 사유화 나왔네. 절대지대설. 절대지대설. 자, 16번. 절대지대설은 한 개의 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한다. 이름이 왜 절대냐면요. 여러분, 절대라는 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예외 없이 지대가 다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는 없다. 지대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그래서 절대지대설이야. 그러니까 한 개지도 지대가 있다고요. 절대니까 예외 없다. 지대는 다 발생해. 지대는 다 발생해. 예외 없어.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7번. 지대 발생에 있어. 뭐를 고려했다고? 수송비 동그라미 딱 해야 되죠. 수송비 나오면 위치지대설이지 뭐. 이게 몸에 빼야 돼요. 제가 지금 문제 푸는 이런 스타일이 이런 몸에 딱 빼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글자 위주의 중요한 글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자, 18번. 위치지대설에서는 지대는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 이거 누가 몰라요? 중심이 비싸고 외곽이 싼 거. 뭐 때문에? 수송비 때문에. 수송비 때문에.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161페이지입니다. 자, 161페이지 보시면 입찰지대설이라고 나오죠. 161. 여기까지만 좀 하고 쉴게요. 자, 일단 입찰지대로는 이거는 도시지대론입니다. 지금까지는 농경지지대론이었고요. 이건 도시지대론이에요. 도시지대론. 네. 알론소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알론소. 얘는 사람 이름 알면 좋고요. 가능하면 학자 이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죠.
도시지대로는 알론소. 세 번째,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했습니다. 제가 아까 튀넨은요, 다른 학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랬죠. 그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알론소는 도시지대에 그대로 적용했다고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심은 지대가 비싸, 외곽은 지대가 싸, 수송비 차이 다 인정합니다. 튀넨 이론을 그대로 적용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도시지대론이라는 거는 도시 토지에 대한 지대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도시 토지는, 이게 도시 토지라 그래 볼게요. 도시 토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될까요? 농경지는 농사 짓는 용도로 이용되는 거고, 도시 토지는 어떻게 이용되는 겁니까? 건축이죠, 건축. 도시에 오면 집도 있고, 공장, 상가, 이런 거로 이용하는 게 도시 토지잖아요. 도시 토지는 주거, 상업, 그렇죠. 공업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 토지죠. 한마디로 택지. 그러니까 도시 토지는 건축 용도로 이용되겠죠. 그럼 이 도시 토지를 벗어나면 여기 농지겠지 뭐. 지금까지 농지에 대한, 여기 농지야. 농지에 대한 지대론이 저거고, 지금부터는 도시 토지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 중심에, 중심입니다. 자, 이 토지를 누구에게 줘야 될까? 이 토지. 그럼 이 토지는 무슨 용도로 이용이 될까?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 이 토지는 무슨 용도로 이용이 될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도시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으로 토지를 이용하실 분들입니다. 자, 이쪽에 계신 분들, 주거용으로 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집 짓는 분들이야, 이분들. 여기는 상업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토지를 뭐로 이용한다? 장사 용도로 이용하실 분들이야. 자, 이분들은 토지를 공장 용도로 이용하실 분들이에요.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제가요, 자, 이 토지 이용하실 분, 토지 사용료 적어주세요. 얼마 낼 수 있는지. 이 토지를 사용하면 얼마 낼 수 있는지 종이에 적어내라고 그럽니다, 제가. 경매 보러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지금 내가 낙찰 받으러 왔다고요. 그럼 금액 적어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금액을 적어내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금액을 적어낼 때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적어냅니까? 최소 금액을 적어냅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딱 갈리거든요. 최소 금액이라고 얘기한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냐하면 나 돈 많이 내기 싫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걸 노리고 딱 묻는단 말이야. 내는 건 앞으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뭐든지 내가 많이 내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쉽게 맞춰요. 최대 금액이죠. 이러고 그런다는 게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 입찰지대는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왜? 저걸 따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으로 다 따내야 된단 말이야. 적게 내면 적게 먹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따내려면 많이 내야 되지. 우리 모임 가가지고 밥값 내라. 내가 제일 많이 냈겠다. 그래 버려. 그럼 그다음부터 이런 대우가 달라진대. 대우가 달라져 버립니다. 어찌됐든, 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그거를 입찰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찰지대 뜻이 제일 중요해요. 자, 책 한번 봐봐요. 161. 동그라미 1번. 저기 입찰지대라는 데 있죠? 네모. 지금부터 이제 줄 치라는 것만 칩니다.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지금부터 줄 칩니다.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 거기 최대 금액을 줄 치고 딱 그 동그라미와 별표야.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세요. 거기를 최소 금액으로 잘 내요. 그래, 여러분들 입찰지대가 시험에 딱 나오면 딱 이거 낸다. 그러니까 입찰지대라 나오면 야, 최대인지 최소인지 볼까? 이러면서 보면 돼요. 그럼 최대되어 있으면 최소 그럼 X야. 사실은 입찰지대는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돼. 왜? 시험 이게 나오니까. 90% 이상 나온다면. 잘 안 나오거든. 시험 여기서 많이 나온다니까. 입찰지대로는 잘 안 내.
그럼 나오면 항상 최대 금액이야. 자, 또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토지 이용 주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이라 그랬죠? 그럼 가해지사는 얼마까지 최대 금액을 적어낼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보자. 그럼 내가 이 지대는 토지 사용료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10만 원을 적어내잖아. 그럼 난 손해야. 그럼 10만 원을 낼 수 있어, 없어?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하는데 10만 원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저기서 손해를 봐요. 그럼 10만 원 적어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내 장사하는데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 100만 원이래. 100만 원 내면 난 손해라니까. 그럼 저 가게 얻을 수 있어, 없어? 그래. 그럼 손해보는 금액은 낼 수 없죠. 자, 그럼 제가요 8만 원을 내요. 8만 원을 내면 이윤이 2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8만 원을 내면 좀 싸게 내니까 이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8만 원을 내면 초과이윤을 볼 수 있어. 그럼 내가 8만 원을 냈어. 8만 원을 적어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전에 이윤은 초과이윤도 있고 정상이윤도 있다 안 그랬습니까? 그럼 초과이윤이라는 건 내가 이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9만 원을 적어내면요. 초과이윤은 없고 정상이윤은 볼 수 있어요. 정상이윤이 뭐죠? 내가 지금 현재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 이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상 이윤을 얻으면 나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싸게 적어냈단 말이야. 초과이윤을 얻으려고. 자, 근데 내 경쟁자가 있지. 내 경쟁자. 내 경쟁자는 나 초과이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정상 이윤만 얻으면 돼. 그래가지고 내보다 더 싼 금액을 적어낼 수 있잖아요. 나는 8만 원 적어냈는데 얘는 9만 원을 적어내버리는 거야. 걔는 정상 이윤 보고 나는 초과이윤 보려고 하고. 욕심을 낸 거지. 그럼 누가 차지해? 경쟁자가 차지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 주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 초과이윤을 포기해야 된다. 초과이윤을 내가 얻으려고 금액을 적게 적어내다 보면 정상이윤만 보면 된다는 애가 나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내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 토지를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입니다. 입찰지대란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다. 그 말은 손해본다, 정상이윤 얻는 지대다. 그렇죠. 정상이윤만을 얻는 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자, 그 뒤에 볼게요. 해당 토지 이용을 통해 초과이윤이 얼마?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줄치고 거기 별표해 놓으세요. 예전에는 이거 잘 안 냈는데 이제 한 번이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놔야 돼요. 자, 정의합니다. 입찰지대 토지 이용 주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초과이윤이 0이 되는 금액. 자, 그리고 자기가 지대, 거리, 여기가 중심이에요. 시장. 그럼 1위로 간다는 거는 점점 외곽으로 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지대는 상승해요? 하락해요? 하락하죠. 중심은 지대가 제일 비싸고 외곽은 지대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지대는 점점 감소한다. 맞습니까? 그럼 이 거리와 지대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는 우상향, 우하향? 그렇죠. 이걸 우리는 지대곡선이라 그래요. 지대곡선이란 지대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지대곡선이 하나만 딱 기억해. 지대곡선 딱 나오면 그냥 우하향이야. 모든 지대곡선은 우하향입니다. 모든 지대곡선은 우하향입니다. 모든 지대곡선은 우하향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혹시 한 개의 지대곡선이라는 걸 맞닥뜨릴 수도 있고요. 입찰 지대곡선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개 지대곡선이 뭔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하향한다. 뭐라고요? 우하향. 입찰 지대곡선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입찰 지대곡선은 밑줄. 입찰 지대곡선 뭔지 몰라 우리는. 근데 뭐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우하향. 우하향. 됐어요? 자, 그럼 봅니다. 계속 볼게요. 그럼 이 토지는 누가 차지할까요?
이 토지 누가 차지할까요? 입찰지대가 뭐라고?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럼 적어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럼 적어냈겠지? 그럼 이거 누구한테 줘야 돼? 우리 경매하러 가면 누구한테 그 물건 줘요? 금액 제일 많이 적어낸 사람. 금액 제일 많이 적어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최대 금액 적어냈잖아,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을 제시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제 말 맞는지 보세요. 도시토지는 최대의 지불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이용한다. 맞아요? 최대의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용한다. 최대의 지불 능력이 있는 용도로 이용한다. 맞죠? 자, 그랬더니 여기는 상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내더라는 거예요. 상업. 오케이? 그럼 여기는 누가 이용한다, 이제? 상업. 맞잖아요.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냈다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뭘 것 같아요? 그럼 왜 상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낼까요? 토지를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큰 이익을 남겨야 가장 큰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저기서 상업으로 이용할 때 가장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상업은 애들이 제일 큰 금액을 자, 상업은 100만 원. 응? 주거용은 80만 원. 공업은 30만 원 적어냈다고요. 그럼 누구 줘야 돼요? 그래,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건물 5천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거든. 1층이 비어 있어. 그 내가 공고를 했다고. 자, 여기 이용하실 분 모여주세요. 모였어. 자, 얼마 낼 수 있어요? 금액 적어내 봐요. 나 이 사람들이 뭐 할지 관심 없어. 여기 보면 고깃집 하겠다는 사람, 식당 하겠다는 사람, 뭐 사무실 쓰겠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왔어. 뭐 오토바이 상사하겠다는 사람 다 왔다고. 나는 그 사람이 뭐 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래, 금액 적어내라 했다니까? 그럼 난 누구한테 준다? 그래. 오토바이 매매상 하시는 분이 금액을 제일 많이 적어냈네. 그 사람 왜 금액을 제일 많이 적어냈을까? 지가 제일 돈을 많이 벌 자신이 있거든, 여기서는. 나 여기서 오토바이 팔아가지고 돈을 가장 벌 자신이 있으니까 가장 큰 금액 적어낸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당연한 건데. 자, 그럼 보세요. 도시토지는 최대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용도로 할당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벗어나면 이제 주거, 공업, 이렇게 용도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장사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는 집을 짓는 용도로 했을 때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왜 여기가 상업이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지대가 제일 비싸죠. 중심이 지대가 제일 안 비싸요? 제일 비싸잖아요. 그럼 여기 5평짜리 땅이 있는데 여기서 커피숍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집을 짓는 게 좋을까요? 공장을 짓는 게 좋을까요? 5평에서 무슨 공장을 짓겠어요? 5평에서 무슨 집을 짓겠어요? 커피숍으로 이용해야, 상업을 이용해야. 왜? 땅값이 비싸니까. 한 평당 생산성이 상업을 이용해야 저게 타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공장을 지어라 줘도 못하는 거야, 저기는. 아까 T9이 중심이 지대가 비싸다 그랬잖아. T9 이론을 응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공장 지으면 짓겠어요, 여러분 보고? 줘도 못 지어요. 여기 공장 지어주세요, 돈 내고. 하겠어요? 여기 누가 공장을 지어, 여기다가. 장사해야지.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내 입장이 어떻게 될지. 자, 어떤 토지든지 입지 경쟁의 결과 출치입니다. 최대의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가 이용한다. 맞아요? 가장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기 쭉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된다.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질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최대의 순현재 가치라는 거는 최대의 순이익이라 생각하세요. 최대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용도로 할당이 되겠죠. 이때
그 최대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여기서 오토바이를 팔든 뭐 밥집을 하든 나 그 관계 없다고. 그냥 가장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입찰지대 핵심 내용은 이거야. 도시토지는 이 토지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남겨서 가장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도시토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입찰지대라고요. 그럼 이거는 효율성과 관계 있을까요? 그렇지.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최유효 이용과도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죠. 그래서 이 입찰지대를 경쟁지대라고도 불러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이게 딱 시장 원리야. 이게 시장 원리인 거야. 경매 딱 이렇게 하잖아요, 경매. 그죠? 토지 경매 났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줘요, 경매? 가장 제일 많이 적어낸 사람 주겠지. 그 사람한테 선생님 뭐 하실 거예요? 물어봐요. 쥐가 거기서 축구장을 만들든 농구장을 만들든 거기서 뭘 하든 뭔 상관이야. 용도지역에 어긋나지 않으면. 맞죠? 거기다 집을 짓든 그냥 놀리든 지 마음이야. 하지만 지가 가장 큰 금액을 적어냈다는 거는 그만큼의 뭐 이익을 낼 자신이 있겠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때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시한 최대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입찰지대라고 부른단 말이야. 내가 입찰하기 위해서 적어낸 지대, 입찰지대 최대 금액.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보고 갈게요. 161. 기출. 자, 그 기출에 보시면 2번. 입찰지대란 나왔죠? 줄칩니다. 그럼 입찰지대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읽는 게 아니고요. 최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돼요.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초과율 얘기도 나오네. 0. 우리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자, 3번 볼게요.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다. 대체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비둬 그냥. 자, 일반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 뒤에 무슨 글자가 나와요? 입찰지대 곡선. 그죠? 입찰지대 곡선이죠? 네. 줄쳐. 아까 2번은 뭐였고? 어디 줄쳤고? 아니, 제목. 항상 지문에서는 주인공이 중요하다. 여러분, 주인공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도 주어를 찾아야 돼. 아까 2번의 주어는 입찰지대야. 입찰지대가 주인이야. 맞아요? 네. 입찰지대 나오면 최대 금액이라고요. 자, 그 밑에 거는 뭔데요? 입찰지대 곡선. 그렇지, 입찰지대 곡선이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입찰지대를 묻는 경우가 있고 입찰지대 곡선을 묻는 경우가 있다고요. 항상 그걸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말 중요해. 지금 하는 말 진짜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뭘 찾아라? 주어. 주어는 문장 처음에 나올 수도 있지만 중간에 태어나기도 한다. 얘처럼. 민법도 똑같다. 민법이 더 중요하다. 주어 찾는 거. 주어와 목적어, 서술을 딱 찾는 거예요. 주어하고 서술. 주어가 어떤 행동하는지 봐야 돼. 주어가 뭐 한다 이걸 딱 봐야 된다고요. 중간에 글이 길어. 세 줄 나오면 주어 딱 나오고 대장 딱 나오고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딱 봐야 돼.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 딱 결론을 내놓고 가운데 걸 해석해야 된다. 자, 그럼 2번은 입찰지대지. 예. 입찰지대 나오면 볼 건 최대, 초과율 0 이건 거예요. 그럼 입찰지대 곡선을 일단 제가 우하향이라 그랬죠. 예. 우하향.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 돼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우하향. 자, 4번 갑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자, 이게 또 주어가 뭐예요? 입찰지대 곡선은이죠. 입찰지대 곡선에 대해서 물으려고 해요, 이 출제자가. 그럼 거기 보면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라고 돼 있죠. 예. 자, 입찰지대 곡선은 제가 우하향이라는 것 말고는 가르쳐 드린 게 없어요. 예. 그죠? 예. 하지만 입찰지대는 최대 금액을 안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높은을 동그라미 해야 돼요. 앞으로 입찰지대 곡선 하면 두 가지 체크한다. 우하향하고 높은. 각 지대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자, 또 볼까? 5번.
또 뭐가 나왔어요? 입찰지대 곡선은 또 나왔지? 그럼 우하향하고 노폰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때 봤더니 노폰이 있어? 있네? 그게 동그라미. 노폰이 있잖아. 낮은 그러면 안 돼. 입찰지대 곡선 여러분 뭔지 몰라도 돼요. 설명해봤자 들어도 어려워. 나중에 제가 한번 5월달쯤 되면 한번 그리면 그려줄 거야 내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찰지대 곡선 나오면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했다 이 말이야. 어떤 글자가 중요하다? 높은. 그러니까 입찰지대 나오면 높은, 최고, 최대 이런 애들이에요. 입찰지대라는 자체가. 그리고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